문제 60번은 앞에서 나온 문제죠, 그죠? 네. BT 구간, 이건 뭐 임피던스 폰드 가져오겠습니다. 문제 20번. 여기 중계 신호기가 사실은 이런 색깔이 되면은 이게 제한 중계예요. 근데 답은 이게 사실은 주의하고 감속이 다 제한이 돼. 제한 신호지.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서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3연시라고 그냥 바꿨어요. 3연시 같은 게 주의밖에 없죠. 정지, 주의 진행이죠. 그죠? 등기기의 구성 3요소가 아닌 거. 포인트, 리드, 크로싱입니다. 그리고 문제 22번. 정차장으로부터 열차의 진출 가구를 지시하는 신호기는. 우리 디파처 신호기는 출발 신호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정거장으로 그 진입 가구를 지시하는 신호기는 장리 신호기죠. 그죠? 홈 시그널입니다. 자, 23번. 정적 전압의 24V 신호 전구의 전압 조정 범위.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램프의 전압은 0.8에서 0.9배라고 그랬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전동차 단기의 제어 전압은 0.9에서 1.2배라고 했습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임피던스 본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임피던스 본드는 제가 전차선 귀선 전류는 흘려보내고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신호 전류는 차단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26번 밀착 조절관은 브라켓과 통나사 육각노트와 사이에 그 3mm 이상의 그 조정 범위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8번. 교류 전철화 구간의 궤도 회로에 궤도 초크를 설치하는. 궤도 초크는 아까 유도하고 방해 전류 방지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의 경고등이 전멸되지 않은. 전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반짝반짝의 전멸이죠, 그렇죠? 점등은 뭐예요? 불이 들어오는 게 점등이에요.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점등입니다. 전멸은 반짝반짝하는 게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잖아요. 프레싱 한다는 말도 있고 우리 저기 뭐야 방향 표시를 하면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게 전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전멸은 뭐냐면은 발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이런 걸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멸이 안 되고 이 점등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발진부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 30번 속도조사부 ATS S형, ATS 사용 구간의 신호기가 R1 현시일 때 공진 주파수는 몇 kHz인가? 우리가 정지 때 130이죠, 그죠? 130이고 그 다음에 80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R0는 제가 그랬죠. 열차가 밟고 있는 궤도가 R0예요. 그 구간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R1 같은 경우 15km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120이에요. 이게 122면은 오연시로 말하면은 사실 YY인데 YY보다 속도가 더 많이 떨어져요. YY는 오연시에서 25km예요. ATS S형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거 앞에서 문제가 나왔죠. 고주파 변주식입니다. 그리고 32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이론하고도 좀 비슷한데 S형 지상자 공진작용을 할 때 전류 크기는 이 공진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효율이 제일 좋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 교류에서 말하는 임피던스하고 저항이 같게 돼서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번 궤도 계전기 접점수는 EF 이렇게 입니다. 34번 NS형 선로전환기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은 콘덴서가 나오면은 콘덴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좀 깊이 들어가면은 저기 뭐야 그 이상 사극도 들어있습니다. 36번 단선구간 건널목에서 사용하는 궤도 계전기, 연동 계전기 앞에서 문제 좀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37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전 방식. 운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간격하고 거리 간격도 있는데, 시간 간격은 옛날에 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열차가 중간에 이제 만약에 섰다거나 그럴 때는 잘못하면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거리 간격법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그 지상 신호에 해당되는 게 거리 간격법입니다. 38번 ATS S형 지상자의 취부 위치는 좌측으로 300mm, 궤도 중심에서 좌측으로 300mm고 궤조면에서 60m 아래예요. 그러니까 내일면에서 60m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너무 올라오게 되면은 그 기관차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기관차 하부하고. 그리고 39번 계전 연동장치 진로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계전 연동장치 종류들이 있대요, 사실. 진로 선별, 진로 정자, 단독 정자. 이게 다 세 가지가 이 종류예요. 자동 제어식은 아닙니다. 40번 계절로식 궤도 회로 내에 열차가 진입할 때 궤도 계전기. 계절로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전로하고 반대죠, 그죠? 열차 그 차축에 의해서 궤도 계전기가 동작을 하는 게 계절로 방식입니다. 그죠? 계절로는 건널목에서는 그 2440이 계절로 방식입니다. 그죠? 경보 종점에 있는. 그래서 응용해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호 제어 회로의 조건 중 아니구나. 41번 당해 구간의 궤도 회로만의 열차 유무를 조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이유식 궤도 회로예요. 이게 그 3위식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열차까지 검지를 할 수 있는 게 3위식입니다. 수도권 방식에 사용하는. 신호 제어 회로의 조건 중 신호 제어 계전기가 할 수 없는 계전기 조건은 신호 제어 계전기는 HR이죠, 그죠? 거기에서 TPR은 뭐냐면 궤도에 그 자기 진로에 열차가 없어야 되니까 TPR은 여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WKR 무여자 조건. 이건 이제 WLR인데 좀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철 세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ASR은 이게 저기 뭐야 접근 세정이에요. 접근 세정은 아닌데 PR은 이제 우리 뭐 반응 계정이에요. 그리고 43번. 자, 43번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1번 그 장내 신호기하고 2번 신호기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교차하죠. 그죠? 근데 두 개 다 신호를 내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빡시긴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반위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노멀한 방향이 정이라고 그랬죠. 노멀 포지션. 그리고 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호를 취급한 거예요. 정상적인 단선에서 신호를 취급했을 때는 이 한쪽 신호는 진행이 나와요. 열차가 가도 돼. 근데 반대쪽 신호는 어떻게 돼? 동시 신호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정지가 나야지. 그래서 이 신호기는 뭐냐면은 취급을 못하게 묶어두는 게 정의사전이에요. 그죠? 한쪽은 이게 집 그림에서요. 네.
한쪽이 점이고 한쪽이 반이가 점이. 네.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한쪽은 반이로 해서 신호를 냈어요. 내면은 이게 1번 신호기를 만약에 내면은 1번에 대한 진로가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2번 신호기를 만약에 내면은 이것도 만약에 반이가 되잖아. 그러면 충돌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번 신호기는 정의로 묶어둔다는 얘기. 아, 2번 신호기에 대한 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반세전. 이게 뭐예요? 정의. 네. 연동도표의 세정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오는 것은 이건 뭐 저기 뭐야 신호 이게 아니고 정자를 이제 단위로 했을 때 세정되는 다른 뭐 정자의 신호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별식 연동 장치에서 선로 전환기를 동작시키는 회로는 전철 제어 회로죠, 그죠? 전철 제어 회로에는 WLR이 전철 세정 계정기죠, 그죠? 그 다음에 WR은 전철 제어 계정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철 제어 회로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로 전환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WLR은 전철 제어 계정기. 46번. 이거 좀 어려워요. WLR은 전철 제어 계정기고 WLR은 전철 세정 계정. 불좀 켜면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 시간 책이 앞이요. 제기하는 얘기한 거죠, 꺾어서. 앞쪽 거 이것만 킬까요? 뭐, 뒤쪽 거 켜, 뒤쪽 거 켰으면 아, 뒤쪽 거 킬까요? 네. 앞쪽 거 끄고 뒤쪽 거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4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가죠. 이런 거. 그리고 47번 외방 일정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를 방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계정기. 접근 세정. 접근 세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접근 세정은 지금 진로를 취급해서 신호기가 이렇게 현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도 좋다. 근데 그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면 열차가 어떻게 돼? 그냥 쑥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선로 전환기가 만약에 돌아갔다 그러면 다른 열차하고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돌이나.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진로를 변경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접근 세정이에요. 그리고 열차가 반드시 일정한 구간에 열차를 세워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열차를 그 진로를 안전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든 게 접근 세정입니다. 그리고 48번은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궤도선을 설치할 때 구내에서는 6m, 12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m는 역구내, 역간은 12m. 최소 운전 시격을 확보할 수 있는 폐색 장치, 자동 폐색이라고 그랬지, 그죠? 아까 선로 용량도 얘기 나왔었지, 그죠? 최소 운전 시격을 줄이는 거나 선로 용량을 늘리는 거나 말은 좀 의미가 틀리지만은 결국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때 있잖아요. 바짝바짝 많이 내가 앞차를 보고 뒷공무니를 많이 물잖아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시간 안에 물론 뭐 속도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많은 그 차량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운전 시격이고 또 이제 차선이 많아지는 것은 선로 용량이 그죠? 일반 도로에서는. 근데 철도는 배차가 우리가 노선이 선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로 용량을 높이려면은 빠르게 이제 최소 운전 시격을 줄이는 게 선로 용량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개량하는 방법.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차상 신호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돼 있어요. 그 지금 MBS라든가 ATO로 바뀌면은 열차 횟수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하 터널에서 선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호 방식을 개편하고 이제 저기 뭐야 전동차를 또 개량을 하고 또 이제 뭐 정차장 같은 것도 개량을 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선로 용량이 늘어나고 또 이제 열차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0번은 여기 지금 이제 동작 가능 3가지만 나왔죠, 그죠? 회전, 전환, 세정 이렇게 문제가 4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3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1번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52번은 YG는 감속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53번에서 선로 용량 산출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C는 폐색 취급 시분이에요. F는 뭔가요? 선로 이용률이에요. 그죠? 허용 신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허용 신호기는 아까 자동 신호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폐색 신호기입니다. 장례 신호기나 출발 신호기, 뭐 유도 신호기 이런 것들은 다 절대 신호기죠. 그죠? 역군에 있는 게 허용신호, 절대 신호. 절대 신호기. 역군에는 선로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열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을 수신호라든가 승인을 받고 들어와야지 무단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신호기. 정상적인 신호를 보고 들어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고장이 발생을 해도 뭐 우리 관제사라든가 역장에 그 승인을 받아서 수신호로 해서 저기 전호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 안에는 사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 선로 전환기라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면은 15km 들어가라 섰다가 이제 그런 CTG 상체 시분할 방식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시분할 방식하고 주파수 분할 방식이 있어요. 시분할 방식은 우리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도로에서 그 차선이 1차선밖에 없어요. 근데 A라는 뭐 이렇게 차가 3대가 있다면은 동시에 출발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차선이 하나는. 그러면은 A라는 차를 먼저 보내고 2분 후에 B라는 차를 보내고 C라는 차를 2분 후에 또 보내요. 그러면은 A하고 C 간에는 4분이라는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시 분할을 해요. 시간을 분할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하고 C 사이에는 시간차가 생기죠. 그죠? 그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계전기 접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까 C는 공통 접점이죠. 그죠? 그리고 가동 접점이죠. 그죠? 얘가 움직이는 접점이죠. 그죠? C는. 그리고 N이나 R은 고정 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N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동작 접점, R 같은 경우에는 뭐 낙하 접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념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번 건널목 회로에서 완방 작용을 하는 계전기는 SLR이죠, 그죠? 앞에서 문제가 조금 약간 지문은 틀리지만은 답은 똑같아요, 그죠? 완방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리고 단선 구간이라는 말도 다시 써놨는데 이 말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사실은 뭐 완방 작용한다고 한다면은
SLR이나 CSR로 무조건 가시면 되고, SLR이나 CSR은 평상시에 제가 동작하지 않는 계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궤도회로 구성 방식 중 가장 안전한 궤도회로는 패절롯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임피던스의 본드 역할은 이거 뭐 전차장 귀선 전류를 통과시키고 신호 전류는 차단시킨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또 나왔는데, 송착전 점퍼선은 반변적이 이게 저기 커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고, DC 쪽에서는요. 그리고 신호기의 등압 조정은 정적보다 높게 조정하면 안 되죠. 0.8에서 0.9배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궤도 절연은 절연 저항이 커야 돼요. 신호용 전선류는 고유 저항이 커야 됩니다. 아니 적어야 됩니다. 네, 적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전선류는 고유 저항이라는 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번하고 라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연이라는 것은 피복은 그 절연 저항이 높아야 되고, 전선로는 케이블은 그 저항이 없이 우리가 처음에 만약 200볼트를 주면 200볼트로 받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절연 저항이 여기 뭐야 고유 저항이 적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기출문제 4차로 들어가겠습니다. (4차의 19번) NS형 전기 선로 전원기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죠, 그죠? 여기 콘덴서가 나왔으니까 콘덴서 기동 유도 전동기. 수도권 CTC 구간에서 폐색 신호기가 진행 신호 현시 중 주 및 보조 필라멘트가 동시에 단선됐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신호 현시는 어떻게 되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왔네.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진행 신호가 여기 그 뭐냐면은 진행을 나타내는 그 램프가 이제 저기 단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진행도 하지만은 YG도 안 터져요. 네. YG는 YLO하고 그린하고 같이 이제 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Y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밑에 하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건널목의 제어 방법 중 점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네. 21번이요? 21번은 이제 그 전기성 문제라. 22번 점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궤도회로는 제가 연속 제어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네. 그리고 23번 뭐 신호 전선로 똑같은 연속제요. 얘기예요. 예? 아니요. 신호 전선로는 아까도 뭐 고유 저항이 적어야 되지, 그죠? 아니 밑에 나오네. 네. 궤도 절연은 아까 똑같은 문제가 이 중복이 됐네. 아, 24번. 자동 폐색 장치가 다른 폐색 장치와 다른 점은? 자동 폐색 장치는 4번. 연동이나 그 통표하고는 다른 게 그 궤도 회로에서 그 신호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신호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열차 유무에 따라서 신호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 접근 최종 계전기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예요. 신호기 또는 뭐 이게 원칙적으로 두 개를 설치한다. 접근 세정은 원래 이제 사실은 반이 때, 낙하 때 무효자 세정을 하는 거예요. 26번 신호 전구의 단자 전압은 여기 또 계속 반복이 되죠. 0.8에서 0.9입니다. 신호 전구. 전구 등이죠 등. 신호 전구는 무조건 0.8에서 0.9배. 그죠? 정격보다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궤도 회로는 1.1에서 1.3배를 또 우리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 차단기는 0.9에서 1.2배로 세팅을 합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궤도 회로의 한류 작용을 하는 기기는, 궤도 회로에서 한류 장치는 저항자, 그죠? 가변 저항기라는 게 우리 이제 저항이거든요.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터죠, 그죠? 교류에서는 리액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궤도회로의 한류 작용은, 한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류를 제한하는 작용이라는 거. 전류를 제한한다는 얘기. 선로전환기 제어 계전기. 이건 제어 계전기는 유국이 자기 유지 계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어 계전기하고 전철 제어 계전기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제어 계전기는 전기 선로 전환기 안에 들어있는 계전기예요. 전철 제어 계전기는 기계실에 들어있어요. 전철 세정 계전기도 기계실에 들어있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도 신호기의 설치 위치는, 유도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하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장내 신호기라면은 우리 장내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계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유도 신호기가 이렇게 45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하위에 설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1번) ATS 장치에서 Q의식 중 틀린 것은, Q의식은 우리가 나번이라든가 가번은 다 나번을 맞는 얘기인데, 가번이 이제 틀립니다. 그리고 32번은 가번을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거든요. 33번 세정자와 세정 가능 홈은 몇 미리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이건 이제 4mm가 이제 그 범위예요. 그래서 좌우에 2mm씩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축전지의 충전 방식이 아닌 거죠. 축전지의 그 충전 방식은 정전류가 있고 정전압이 있고 구동 균등이 있습니다. 유도법은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나옵니다. 안전측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게 답은 아마 신호 모진 방지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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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호 모진을 하는 설비는 ATS예요, 사실은. 그리고 안전측선은 사실은 열차 과주에서 열차하고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설비예요. 그래서 열차 충돌 방지가 답입니다. 네, 4번. 근데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애매해요. 시험 질- 문제 나왔나 봐요. 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니,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답이 애매하다는 얘기. 예. 진로조사 개정기의 평상시 상태. 진로조사 개정기가 ZR이죠, 그죠? 진로조사 개정기는 평상시 여자 상태네. 평상시 동작 상태라는 거예요. 진로조사 개정기의 목적은 선로전환기가 자기 방향에 들어가 있는지 제 방향에 전환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진로 선별해서 선로전환기가 방향을 결정을 하고 전철 제어 회로에서 선로전환기 돌려요. 그 표시를 다 받아보고 나서 또 한 번 이 선로전환기가 정당 방향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로 조사기 조사 개정이 ZR의 이제 어떤 목적입니다. 단등 색등식 현시 신호는 화면시밖에 이거 안 돼요. 정지 주의 시내.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직류 직권 전동기는 우리 건널목밖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동차에도 사용을 해요, 사실은. DC 구간에. DC에 보면 도시철도 구간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직류 직권 전동기 특성이 기동 토크가 커요. 토크가 크고 속도 제어가 용이해서 사실 사용을 한다. 토크가 뭐예요? 토크가 즉 힘입니다. 힘. 전기적인 힘. 우리가 화물을 많이 실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공차보다는 화물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실었을 때 언덕 같은 거 오를 때 토크가 세야 돼요. 살린다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디젤차가 원래 엔진 출력에 비해서 토크가 세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디젤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번. 단계조식 궤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단계조는 궤도 내일이 두 가닥이 있는데 한쪽만 쓰는 게 단궤조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궤도 회로만 쓰기 때문에 설치비가 쌉니다. 그리고 안전도가 저해돼요, 사실은. 그리고 한쪽에는 전차선 귀선전을 걸려요. 이건 임피던스 폰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보안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속도가 향상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30번. 이거? 네, 이거 성착전 표시기는 이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서. 답원이에요, 답이? 네, 답원. 나번으로 라번으로 나왔어요? 그럼 네. 제가 이거 잘못 봤네. 라번으로 하세요, 이거 근데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41번.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목적과 관계가 뭐고 자동폐쇄. 자동폐쇄는 우리가 아까 선로 용량이 증대되죠. 그죠? 그리고 폐쇄 구간을 이제 설치를 하면 폐쇄 구간마다 거리 간격이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이
그 향상이 돼요. 근데 기관차 업무량 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선로 용량이 증가되면 기관차는 더 많이 뛰어야 돼요. 더 회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지. 4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보시면 보고 이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쳐주는 것은 그 회로제약의 반인데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43번. 선로전환기 전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선로전환기 전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철 세정 개전기, 그죠? 전철 제어 개전기, CR은 우리 진로 선별 개전기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NKR, RKR은 나중에 전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전철 제어 개전기 회로의 조건이 아닌 것은 전철 제어 개전기는 뭐냐면은 궤도 회로에 그 철사선형에 있어서 열차가 궤도 안에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 선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세정이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접근 세정은 전철 제어 개전기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접근 세정이 신호를 취급했을 때 걸리는 게 접근 세정입니다. 개전기 역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개전기는 회로를 구성하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로 회로 차단, 스위치 작용, 회로 구성 역할을 해요. 근데 전류 증폭은 못해요. 우리 이제 증폭이라는 것은 우리 오디오에 말하면은 앰프가 증폭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볼륨을 높여서 하는 것들이 다 증폭이에요, 증폭.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게 만약 2다 그러면 그것을 뭐 몇 배로 키워서 하는 게 증폭입니다, 증폭. 신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게 들어온 신호를 키워서 큰 소리로 만드는 것도 증폭이죠. 근데 개전기는 그런 증폭 역할을 못해요. 트랜스포머는 증폭 역할을 합니다. 전기 개전 연동장치에 시소 개전기가 사용돼요. 접근 세정이죠, 그죠? 접근 세정, 보류 세정만 제가 시소 개전기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로 정장식, 진로 선별식으로 구분되는 장치는 전기 개전 연동장치다. 이것도 사실 오래된 건데. 열차 유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신호 제어를 하는 신호기는 이게 자동 신호기죠. 그리고 자동 폐색 신호기가 뭐예요?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시소 개전기가 사용되는 회로는 두 개다. 뭐냐? 보류 세정하고 접근 세정. 다음 중 주신호기가 아닌 것은 이거 주신호기는 장출 폐유 어미비인데 원방은 원통중은 종속 신호기죠, 그죠? 이거 50번. 폐전로식 궤도회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계절로식보다 안전도가 높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열차 점유 시 궤도 개정이 낙한다. 이것도 맞고 기기 고장 시 안전칙으로 동작한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전력 소모가 적다는 말은 틀리죠, 그죠? 단선 구간에서 건널목 경보기의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궤도 연동 개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계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52번. 리드 설차 포인트, 그죠? 안전칙선은 아니죠, 그죠? 자동 폐색 구간의 운전 시분이 18분이고 선로 이용률이 0.7이고 폐색 시분 10원이 2일 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네. 1440 곱하기 0.7.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440하고 10점 차. 이게 저기 뭐야 20이네 그죠? 20하고 0.7 이렇게 해주면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50.4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건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이 푸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뭐 공식도 이렇게 같이 그 상기시키고 그 프로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그냥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동도표 세정란의 숫자에 그 여기는 0이잖아요. 근데 동그라미예요. 사실은. 그죠? 0이 아니고 동그라미를 붙이는 것은 반위로 세정하는 거예요. 반위. 그러니까 반대 방향, 반위 방향으로 세정하는 것을 그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55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부동 충전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건 그 과충전, 과방전에 손상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기 균등 충전의 경우고요. 그리고 57번 계절로식 같은 경우에는 궤도 교정기가 동작을 하면은 열차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호기가 정지가 납니다. 이 상태는 선로전환기를 전환할 수 없어요. 궤도 회로에 열차 차량이 있을 때 선로전환기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정. 철사세정이죠. 그죠? 예. 진로하고 관련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철사세정이고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진로세정. 그 다음에 진로를 또 구분해서 하는 건 진로 구분세정입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궤도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폐색 장치는 통표 폐색 장치예요. 통표는 궤도 회로가 없는 데서 사용하는 단선 구간에서 단자 연통이죠, 그죠? 그리고 3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60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 60번은 앞에 나온 문제랑 똑같아요. 비선전류 구성원의 합당선을 접속해야 되는 부분은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제가 그 3시간 할 때 그때 하고 좀 시간이 나오면은 그 이론 쪽에 그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 5번은